취업 준비를 할 시기가 다가오니 토익 점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 스스로와 타협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가고 싶은 회사나 직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후기 등을 찾아보면서 높은 토익 점수가 필요한 이유와 명분을 찾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호빌리입니다. 드디어 취준근육 키우기 시리즈 마지막 영상입니다. 어떤 기업이나 직무를 준비하든 취준생이라면 공통적으로 준비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경제신문 활용하기와 자존감 키우기를 앞선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외국어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일수록 최소한의 영어 시험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스펙 관점에서의 외국어 시험으로 토익과 토익 스피킹, 그리고 오픽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토익 목표 점수를 달성했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어학연수나 해외 거주 경험이 없고 토익 학원도 다닌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점수는 31살의 재취업 준비 과정에서 얻은 점수입니다. 영어 점수는 본격적인 공채 시즌 돌입 전에 만들어 두기를 추천합니다. 자소서 작성을 비롯한 서류 전형과 토익 점수 확보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재학생이라면 학점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재는 10회분의 실전 문제를 접할 수 있는 해커스 천재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교재가 아니라 별도 용지에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한 번 더 풀어보면서 단어를 암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재는 일주일에 2-3회분 푸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스케줄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주 2회로 진행할 경우 월요일과 목요일 실제 토익 시험과 같은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LC를 풀 때는 이어폰이 아닌 스피커로 문제를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스피커의 상태가 100% 만족스러울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에 최대한 실전에 가까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점 후 틀린 문제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200개 전체 문항을 살펴보면서 모르는 단어를 따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어장은 따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풀어본 문제의 단어를 정리하고 외울 때 지문 내용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오래 기억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 2회 스케줄에 익숙해진다면 주 3회까지 늘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LC와 RC 공부 팁입니다. 우선 LC는 미드를 봤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봤던 작품은 영어 공부용 미드의 고전인 프렌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프렌즈로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20분 내외의 러닝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미드는 에피소드당 러닝타임이 1시간 전후인 경우가 많아 집중해서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프렌즈와 같이 20분 내외의 러닝타임이라면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보기에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에 같은 에피소드를 5번씩 시청했습니다. 요즘에는 OTT 서비스를 통해 배속 시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간대를 활용한다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토익 시험에서 LC 점수가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파트별 풀이법은 다른 채널이나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기에 여기서는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트 1은 사진 밑에 A, B, C, D를, 그리고 파트 2는 문항 밑에 A, B, C와 같이 기재한 후 문항 내용을 들으면서 소거하거나 맞는 내용의 동그라미 형태로 표기하고 마킹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중간에 쉬는 타이밍이 없기에 잠깐 집중력을 잃거나 애매한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다음 문제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파트 3과 4는 문항과 문항 사이의 빈 시간을 다음 세 문제를 읽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물론 문제와 보기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면 최선이겠지만 문제만 읽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미리 유추해보는 형태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RC는 파트 5와 6이 힘들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사용되고 전치사와 부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와 같은 내용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무료 강좌를 활용하면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만 체크했고 이를 통해 준비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했던 무료 강좌는 해커스 토익 김동영 선생님의 예상 문제였습니다. 파트 7은 토익 문제집이 아니더라도 영어 지문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면 스포츠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를 읽어보거나 영화를 좋아한다면 신작 영화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번역하고 있는데 토익 지문보다 수준이 높아서 이 정도 수준의 기사에 익숙해진다면 파트 7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블로그에 오시면 매주 번역한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제가 토익 점수를 만들었던 노하우,
아니 노하우라기보다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익 시험 자체가 목표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취업 준비를 할 시기가 다가오니 토익 점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 스스로와 타협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가고 싶은 회사나 직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후기 등을 찾아보면서 높은 토익 점수가 필요한 이유와 명분을 찾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복학하기 전부터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고 그 회사의 토익 점수 커트라인은 850점이었지만 실제 입사하는 지원자의 평균이 950점이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900점이라는 점수 자체가 저한테는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느껴졌었는데 꼭 입사하겠다는 목표가 생기니까 자신과의 타협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면서 수립한 계획을 반드시 지키고 목표 이상의 점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혹은 기타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 점수나 자격증 그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이보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조금 더 단기간에 그리고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고득점 달성 및 자격증 취득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득점 획득을 위한 스킬이나 수단보다 명확한 목표라는 점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